네, 진사로입니다. 44회 한능검 중급 41번부터 해설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근 법령이 시행됐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여보게 들었는가? 과일장사는 이씨가 익지 않은 감을 판매했던 이유로 순사에게 적발되어 15대의 태형에 처해졌다고 하네. 정말인가? 어처구니가 없군. 우리 조선인에게만 태형을 적용하는 법령이 있다니. 자, 조선인에게만 태형을 적용하는 법령 때문에도 어처구니가 없지만 저는 이 이유도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익지 않을 감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15대를 때렸다. 참, 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예. 어쨌거나 태형입니다. 태형. 이거는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 뭐 이제 선지의 정답이 바로 있지만요. 헌병 경찰제, 그 다음에 태형, 그 다음에 즉결 심판. 그 자리에서 심판하고 바로 집행한다. 뭐 요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공포 분위기 조성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선생이 칼을 차고 수업을 들어가는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적으로 보면은 회사령 이나 토지 조사 사업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사령은 회사 설립 허가제를 말하죠. 자, 정답은 1번이고요. 미국 공출제가 추진되었다. 이거는 1930년대 중반 이후에요. 이거랑 관련된 게 국가총동원법이 있어요. 5번에 나와 있는 여자 정신 근로령이 제정되었다. 이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1930년대 중반 이후고 국가총동원법 시행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경성제국대학의 설립이나 암태도 소작 쟁의, 이거는 이제 192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42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계획이 실시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 그림은 배꼽이 배의 10배라는 신문의 만평으로 과도한 수리조합비 징수를 풍자한 겁니다. 일본 각지에서 쌀 폭동이 일어나는 등 식량 위기가 발생하자 조선총독부는 쌀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실시하면서 관계시설을 확충한다는 명목으로 수리조합을 조직하고 농민들을 가입시켰다. 조합비를 비롯한 경제적 부담 증가로 토지를 상실하고 도시나 국외로 이주하기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계획, 쌀 생산을 대폭 늘리겠다라고 했으니까 산미 증식 계획이죠. 자, 이거 1920년대에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선지에서는 이제 이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 이거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산미 증식은 실제로 성공을 합니다. 관계 시설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쌀의 품종을 개량하기도 하면서 그 쌀 생산량은 분명히 증식이 됐어요. 근데 일제가 더 많은 쌀을 수탈해 갑니다. 야, 계획보다 적은데? 하면서 그냥 다 가져가요. 그래서 당시에 농민들은 만주에서 수입한 잡곡 이런 거 드시면서 연명하셨던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정답은 3번입니다. 증산량보다 많은 쌀이 일본으로 반출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뭐 20년대 뿐만이 아니고 10년대, 30년대 다 해가지고 그냥 당시 우리 대한제국 조선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일본한테 쪽쪽 빨대를 꽂혀가지고 빨리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함경도에서 반공령이 선포되었다. 이거는 1889년 80년대 후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경도 황해도에서 반공령이 나왔죠. 자, 지게 아문이 설치되어 지게가 발급되었다. 이거는 광무개혁 시기라고 보면 되겠고요.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제 1900년대인데 중반. 이건 1차 한일협약 체결의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고문정치가 시행이 되면서 재정고문 메가타가 와서 화폐정리 사업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백동화가 제1은행권으로 다 바뀌게 됐고 조선이 경제주권을,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경제주권을 잃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민족자본들이 몰락하는 이런 일로 이어지죠. 자, 회사령 제정은 앞서 말씀드렸는데 1910년대입니다. 자, 다음 43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이것은 홋카이도의 우류댐 공사 등에서 죽어간 강제노동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조각상입니다.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에 조선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930년대 중반 이후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총동원법이 이때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족 말살 통치. 자, 이 민족 말살 통치에 대해서는 이제 황국 신민 서사의 암송이나 창씨개명, 신사참배, 궁성요배, 이런 것들이 있었고, 우리를 완전히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통치 방식이었죠. 이 국가총동원법은 국가가 주체가 돼가지고 다 가져가는 걸 말합니다. 이제 뭐 미국이나 금속 종류의 공출,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수탈 있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강제노동.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징용이죠, 징용. 그 다음에 징용이나 징병. 그 다음에 아까 여성들은 뭐 여자 정신 근로령 이런 게 나왔는데 그 관련된 게 이제 위안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부산 자꾸 말씀드린 게 어제 왔으니까 거기 보면은 강제동원 역사관이 있어요, 부산에. 그래서 이제 당연히 거기도 가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징용, 징병, 위안부 요 강제동원된 내용들이 거기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좀 안타까웠죠. 자, 어쨌거나 지금 이거는 1930년대 중반 이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제 찾아라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정답이 있었죠. 5번입니다. 한국신민서사의 암송을 강요받는 학생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1930 중반 이후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원각사에서 은세계를 관람하는 청년, 이거는 1900년대입니다. 저 서울 종로에 있던 극장이었죠. 그리고 은세계는 이제 당시에 나왔던 그 신소설 중에 하나인데, 이 은세계를 연극으로 각색해가지고 원각사에서 이제 공연을 했다라는 거죠. 자, 보안회가 개최한 집회에 참석한 상인. 자, 이 보안회 개최의 집회, 이것도 1900년대입니다. 애국계몽 운동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교조신원운동에 참석하는 동학교도 1890년대 초예요. 이 교조신원운동이 이제 동학농민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제보상 기성회에 성금을 내는 여성 1900년대 후반입니다. 이 국제보상운동이죠. 나라빚 갚으려고 성금을 냈어요. 막 이제 여성들의 경우에는 뭐 반지 같은 것도 빼가지고 팔아서 내기도 하고 막 이러고, 이제 남자들도 뭐 담배 끊어가지고 그걸로 돈 내고 이랬다는 거죠. 근데 통감부가 방해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44번 가겠습니다.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1928년 2월 15일 가의 창립 1주년을 맞아 신주 지혜 인사들 촬영한 기념사진입니다. 이 단체에 강령이 붙어 있는데 보니까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함, 단결을 공고함, 우리는 일체의 기회주의를 부인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다른 것들도 뭐 강령으로 중요하겠지만 시험 문제를 푸는 우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강령은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라는 요거예요. 제 생각에 이건 아마도 비타협정 민족주의 측에서 이건 넣어야 된다고 해서 넣은 강령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회주의자들을 이게 배격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기회주의자들이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즉 자치론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도 비타협정 민족주의자들이 넣은 이제 조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신간회입니다. 자, 신간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이 신간회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민족협동 전선, 즉 비타협정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해서 이제 성립됐던 단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주의 부인한다라는 강령을 내세웠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신간회가 창립된 이후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했던 거예요. 항일운동이 발생하니까 조사관을 파견하고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했다라는 게 신간의 가장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에요. 자,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신민회입니다. 애국 계몽운동 단체 중 하나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발표하였다. 이건 이제 조선어 학회.
비밀행정 조직으로 연통제를 두었던 곳은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제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철회시켰다. 바로 앞문제에 선지에 있었어요. 보안회가 한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45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사회운동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다 같은 조선민족이지만 백정이니 피쟁이니 갑바치니 천인이니 하여 그 무엇이 특별한 조건이나 있는 것처럼 왜 천대와 학대를 하며 멸시를 하는가. 다 같은 인생으로, 다 같은 조선 사람으로, 다 같은 남자로, 다 같은 여자로서 짐승이나 또는 저 무엇으로 대유할 이유가 무엇이며 무슨 도리인가.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에 없던 눈이 띄었으며 없던 귀가 뚫렸으며 없던 입이 벌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문장 자체가 굉장히 멋있네요. 예. 제가 읽으면서도 막 마음에 감동이 나오면서 읽었어요. 예. 자, 이거는 그 형평운동입니다. 특히 이제 첫 문장에 보면 백정이니 피쟁이, 이제 피가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작구 돼지작구 하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쟁이 뭐 갑바치 천인 해가지고 이제 멸시했다 이거죠. 왜 하는가? 다 같은 인생인데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그 백정들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 철폐를 주장했던 형평운동과 관련된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알았으면 선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조선 형평사의 창립 배경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이 조선 형평사가 형평운동을 주도했던 단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20년대요. 자, 간도 협약의 내용을 분석한다. 이거 1909년에 이제 청나라랑 일본이 맺었는데, 이제 간도가 누구 땅이냐? 원래는 우리나라랑 청나라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당시 우리나라가 외교권이 없다 해가지고 일본이 이제 협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제가 청나라한테 거기 너네 땅이야 가져 이렇게 한 거죠. 나중에 이제 만주사변 일으켜가지고 거기 점령합니다. 자, 하여튼 일제 참 영선사가 파견된 지역을 찾아본다. 이거 청나라인데 이게 이제 개항 시기, 개항 직후 청나라. 자, 그 다음에 태극서관 및 자기회사를 설립한 단체 신민회죠.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됐다라고 말씀드렸고, 오산학교, 대성학교 세웠다. 앞에 나왔죠. 태극서관 자기회사 있었고, 그 다음에 신흥 강습소 이것도 있었어요. 자,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계기를 파악한다. 이게 1885년 갑신정변 직후고, 이게 점령한 계기가 뭐냐면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겠다라는 구실로. 그래서 이제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갈게요. 가정교화 활동으로 오른 것은, 자, 기소장, 윤세복 등 가간부 25명, 치안유지법 1조 2조 위반. 가는 단군 신앙을 통해 조선민족 정신을 배양하고 조선민족의 단결을 도모하며 독립의식을 키워왔다. 조선을 일본 제국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여 독립국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이게 치안유지법 위반이다 이거죠. 일제 하여튼. 자, 단군 신앙이 나왔습니다. 앞서 뭐 자신의 나왔을 때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종교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대종교는 단군 신앙을 바탕으로 이제 나철 선생께서 창시한 종교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민족 정신을 계속하여 배양했기 때문에 이제 항일 운동 단체를 이제 국외에다가 세웠죠. 그게 중강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이 항일 단체인 중강단을 결성했고, 이 중강단이 나중에 북로 군정서로 이렇게 이제 군사 조직으로 중강단도 군사 조직이었어요. 근데 이제 북로 군정서로 변화하게 됐다라는 거고, 이 북로 군정서가 주도해가지고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죠. 자, 종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찰령 폐지운동을 주도한 거는 불교, 개벽과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간한 게는 천도교, 그전엔 동학이었죠. 그 다음에 새생활 운동과 간척사업을 추진하였다. 이게 원불교. 박중빈이라는 분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중빈이에요. 새생활 운동이 추진됐어요. 자, 의민단을 조직하여 독립전쟁을 전개했다. 이거는 이제 천주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자, 60 국민대회 행동 요강입니다. 국기하강식을 기하여
있는 자리에서 애국가를 지창하고 경정을 올리고 타종을 하고 만세삼창을 하는데 민주헌법 쟁취 만세, 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하든지 제자리에서 1분간 묵념을 함으로써 민주 쟁취의 결의를 다진다라고 했어요. 자, 민주헌법 쟁취 만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60국민대회가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게 6월 민주항쟁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민주헌법 쟁취라는 게 그러니까 4.13 호원 조치에 반대하는 민주헌법 쟁취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 헌법. 이제 그걸로다가 바꾸고자 하는 그런 민주화를 위한 열망이 민주헌법 쟁취 만세로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변경하고자 함. 뭐 이렇게 쓰면 맞겠죠. 자, 그래서 이 60국민대회가 일어나게 되고 요를 계기로 해가지고 민주항쟁 이제 전국 단위로 시위가 퍼지고 결국은 그 당시 여당 대표였던 노태우 이분이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국민들의 뜻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로 헌법을 바꾸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게 이 6월 민주항쟁에 대한 거예요. 자, 다른 민주화 운동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삼성개헌에 저항하여 일어났다는 건 말 그대로 삼성개헌 반대 운동입니다. 자, 신군부의 계엄령 전국 확대 한가하였다. 요거는 5.18 민주화 운동이에요.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였다. 6.3 시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결과를 가져온 거는 4.19 혁명이라고 하죠. 자, 뭐 김주열 학생이 희생되는 이런 일도 있었죠. 마찬가지로 뭐 6월 민주항쟁의 경우에도 박정철 학생에 대한 고문치사가 발단이 됐고 시위하는 과정 중에 대학생 이한열 학생이 이제 또 최루탄에 이제 맞습니다. 이제 요걸 계기로 해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48번.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오른 것은 자, 재단사 및 노동운동가였고요. 그 다음에 197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평화시장 3.14의 견습공으로 취직, 그 다음에 바보에 조직하셨고, 그 다음에 1970년이 제일 중요합니다. 평화시장 피복제품상 종업원 근로조건 개선 진정서 제출했고, 근로기준법을 준수를 외치면서 분신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냥 바로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분은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열사입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제 근로기준법 준수. 그러니까 당시의 근로기준법이 지금 근로기준법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노동 조건이 굉장히 이제 좀 힘들기도 했어요. 근데 그 근로기준법마저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루에 막 16시간, 많게는 20시간까지 노동을 했어야 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전태일 열사의 경우에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켜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법이 지금 관점에서 보면 정말 힘들었는데 그 주 몇 시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지금은 주 40시간이잖아요. 그 60시간은 훨씬 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라도 지켜라 라고 이제 분신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태워가면서. 그래서 이 전태일 열사의 이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노동 환경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지의 다른 분들도 다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지금 박종철 학생과 이한열 학생이 선지 1번, 3번에 나왔는데 앞선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987년 1월에 고문으로 돌아가시게 됐고,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했고 4.13 호원 조치 발표되면서 시위가 확산이 됐죠. 그 과정에서 연세대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을 맞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게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두 분은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관련이 깊은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장준하 선생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상계라는 잡지. 이건 좀 어려우니까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분 관련해서는 이제 그 전에도 이분은 한국 광복군에도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독립 이전에도 활동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이제 유신시대 때 이걸 하셨어요.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신체제에 끊임없이 저항을 하셨던 그런 분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데, 한국 광복군이나 이런 데서도 활동을 하셨던 그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평생을 이제 전부 다 그 나라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오신 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윤상원 열사의 경우에는 그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어요. 그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광주 전남도청에서 그 시민군들이 이제 저항을 했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까지 저항을 하셨던 분이 바로 이 윤상원 열사라고 보면 돼요. 이분이 이제 관련된 게 또 하나가 있는 게 임을 위한 행진곡. 나중에 이제 이분의 그 영혼 결혼식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축가로 불렸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표적인 민중가요로 자리 잡게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9번 가겠습니다. 다음 문서를 작성한 정부 시기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장발 단속 계획 보고라고 나왔어요. 이것만 봐도 사실 이 정부는 나와야 됩니다. 이제 장발 단속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언제 있었냐면 유신체제.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박정희 정부를 통상 유신 이전과 유신 이후로 보통은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걸로 봤을 때 이렇게 분류하는데, 이제 요는 유신 체제 때입니다. 이때 이제 장발 단속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경우에는 더 좀 비인권적인 미니스커트 단속. 그래서 왜 사진 자료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여성들이 치마가 조금 짧다 싶으면 경찰이 불러가지고 무릎에다가 자를 딱 대고서는 이제 올라간 길이를 재는 이런 사진들도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선지로 나온 적도 있어요. 이제 그만큼 이 당시에는 이제 인권 개념이 좀 많이 부족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어쨌거나 지금 이거는 유신 체제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라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런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단속도 있었고, 또 한 가지가 긴급조치가 나왔다라는 게 있죠.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뭐 긴급조치 9호, 뭐 긴급조치 14호 막 이래가지고 위반한 사람들 어쩌고 막 이런 일들이 이때 있었다라는 거죠. 자, 다른 거 볼게요. 서울올림픽 대회가 열렸다. 이거는 이제 노태우 정부입니다. 이제 전두환 정부가 시작되던 시기에 서울올림픽 대회 개최가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가 전두환 정부 시기에 주로 이루어졌고, 노태우 정부로 넘어간 시기에 서울올림픽 대회가 열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족관계 등록법의 시행, 요거는 보통은 이제 시험에서 호주제 폐지, 요걸로 나와요. 폐지. 이건 언제 있었냐면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되었다. 이건 이제 김영삼 정부. OECD 가입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자, 이거는 김대중 정부입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갈게요. 가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가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소련의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한반도의 안정이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뭐 대통령 사진 나와 있네요. 자, 노태우 정부입니다. 이걸 알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소련과 협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북방 외교.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과도 수교를 맺었고, 소련과도 협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나 동유럽 지역의 그 공산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라는 게 노태우 정부의 이제 대표적인 외교적 성과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분이 바로 고르바초프 대통령인데, 이분 이마 쪽에 지도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다라는 이런 특징이 좀 있어요. 옛날 분인데 기억이 나네요. 예. 자, 어쨌거나 노태우 정부의 통일 노력인데, 이 노태우 정부에 대해서는 크게는 세 가지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하고,
그 다음에 남북 기본합의서, 또 하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통일 관련된 걸로.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금강산 관광 사업을 실시하였다는 건 김대중 정부인데, 다만 이제 금강산 관광을 갈 때 바닷길로 가는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 그 다음에 육로로 가는 거는 노무현 정부 때 시행이 됐어요. 저는 이제 김대중 정부랑 노무현 정부 시기에 군 복무를 하필 금강산에서 가장 가까운 강원도 고성군 동해안 최전방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강산 육로가 뚫리는 과정부터 육로 관광을 가는 모습까지 전부 다 제 두 눈으로 지켜봤어요. 자,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고요. 남북 정상회담에 처음 개최한 건 김대중 정부입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이죠.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성사시켰다. 전두환 정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44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